그런 곳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규제를 풀어주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를 과연 모르고 했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새로 추가된 요 경제지도 네네. 왜 만드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경제지도는 사실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현재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데이터를 받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장이 뿌려져야 되니까 이거를 분석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2019년 6월에서 2019년 9월까지 3개월 동안에 매장이 이제 늘었는지 줄었는지, 늘었으면 어떤 매장이 늘었고 줄었으면 어떤 매장이 줄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입자 수와 월 평균 납부 금액,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변동,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사실은 소득은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늘어납니다.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거를 하는 것들도 있고, 이게 법이나 체계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면 큰일 나죠.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계속 늘어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할 텐데, 예외적으로 해당 지역에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을 하거나 대규모 해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별로 좀 세분화해서 쪼개보려고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죠. 여기도 파란색이고. 그러네요. 직장이 많은 곳에서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거든요. 해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해운대구 가입자가 많죠. 사상구 많고 강서구 많고, 보통 이제 직장이 많이 있는 곳에 비율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민연금은 법인 기업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기업이 많은, 조그마한 점포가 많은 이런 곳에서는 그 숫자가 집계가 안 되는 거죠. 향후에는 그런 것들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숫자가, 중구는 가입자가 어마어마하죠. 회사가 많아서. 네, 을지로 이가 뭐 이런 데는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저 여기 걸어오면서도 이렇게 보면 출퇴근 시간이거나 점심시간 되면 바글바글 하잖아요. 부산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올라오거나 이렇게 하면 부산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많이 놀라거든요. 부산은 어디를 가도 그 정도 인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기가 어려우니까. 출퇴근 시간에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지옥철이라고 하죠. 지하철 타면 막 그렇게 되는 거가. 부산도 물론 출퇴근 시간에 이제 이게 가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만, 이거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에서 교통을 누르시면 을지로 3가니까 지금 종각이니까 종각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종각역에서 눌러보시면 19년도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을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시간대로. 그럼 보시면 아침에 여기에 하차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하차한 사람이 10,000명이에요. 엄청 많네요. 네, 1시간 사이에 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여기에 도착한 사람이 10,000명인 거예요. 나갈 때도 보면 이런 곳은 이제 업무 지역이니까 회사가 많아서 아침엔 당연히 내리는 사람이 많고 저녁엔 타고 나가는 사람이 많겠죠. 집으로 이제 귀가하는 사람이. 그래서 6시에서 7시 사이에 승차 인원이 8,500명이에요. 부산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이, 대표적인 곳이 이제 시청입니다. 시청. 여기가 시청이네요. 근데 보시면 시청이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출퇴근할 때 쓰지 않겠나. 서울 같은 경우는 시청 누르면 이제 엄청난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보시면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1시간 동안에 타고 내린 사람들의 숫자가 한 1,500명? 그 정도입니다. 종각은 10,000명 정도. 네네네. 종각은 10,000명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데가 해운대가 있겠죠. 해운대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가는 곳이 센텀입니다. 센텀에 이제 직장들이 좀 있어요. 내린 사람이 2,000명입니다. 뭐랄까 사이즈가 다른 거죠. 해운대 여기가 직장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직장을 눌러서 보시면 이 색깔이 뭐냐면 300인 이상의 법인이에요. 근데 3개밖에 안 나오죠. 서울 때문에 이걸 꺼놓은 거예요. 전체로 해가지고 보시면 직장이 많이 나오죠. 여기에 직장이 밀집돼 있거든요. 서울은 이 직장의 수가 어마어마해서 네, 그렇게 바뀌니까 저희가 300인 이상으로 이걸 잘라놓은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 여기 직장이 많은데 많이 내렸다라고 해도 2,000명이에요. 그 다음 역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 600명.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앞에 역을 한번 볼까요? 내린 사람이 135명. 널널하네요. 네.
그 지방의 지하철하고 서울의 지하철은 용도도 좀 다르고, 용도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은 지하철을 주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지방은 특히 이제 광역시에서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비율이. 물론 뭐 공무원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좀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버스나 차량으로 이동을 하죠. 맞습니다. 대전도 차량이 많습니다. 네네. 또 한 가지 차이가 어떤 거냐면 여기 올 때나 종각 근처를 올 때나 강남에서 내가 출퇴근을 하는데 차량으로 출퇴근을 한다. 돈 많이 버는 분인 거예요. 일단 주차 공간 확보가 안 돼요.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야 뭐 어떻게 내 신입사원이 차를 몰고 가서 주차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강남에 있는 그 주차장 대수가 얼마 안 돼요. 종로 쪽은 이제 더 심하고. 네, 여기는 뭐 그래서 차량으로 출퇴근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다시 이제 지역의 소득을, 저희는 지역 소득을 국민연금 내는 거에서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해요. 그거는 뭐 크게 이렇게 장난질 하기가 어려우니까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얼마를 내면 이 사람의 소득은 그걸 역산해서 얼마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소득 증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앞에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학교, 뭐 학원, 소득, 뭐 직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해져서 그 공간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아파트 가격 변동을 조금 더 이렇게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이걸 분석을 다 해서 분석된 결과를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석하는 거 말고. 네네. 내가 이걸 뭘 보면서 이게 어떻구나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기보다는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를 원하세요. 저희가 아직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뭔가를 내놓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하다가 다른 작업들이 걸려가지고 이게 순위가 조금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정리된 형태로 서비스가 나오면 다른 분들도 보고 이제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네네. 프리미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테스트 화면을 먼저 보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정보에서 있는 기능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기간을 선택해서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체를 해서 검색을 하면 19년도 10월 1일부터 19년도 11월 1일 사이에 가격 증감이 된 곳들을 이제 이렇게 지도 형태나 차트 형태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전세율이나 거래량 이런 것들도 기간 대비해 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 지역 검색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화면을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는 조금 더 쉽습니다. 쉬운데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남천동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서비스에서는 그걸 이제 일일이 하나씩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전국에서 지금 어떤 아파트가 움직이고 있는지, 전국에서 어떤 동네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찾아내려면 전국을 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씩 이렇게 차고 내려가서 아파트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앞에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는 애초에 만들 때 투자자들 보시라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런 기능에 대한 고려가 없었는데 현재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하시는 거가, 그래서 남천동 같이 이렇게 확 튀어오르는 동네를 먼저 좀 찾아서 볼 수 없겠느냐, 전국 단위로. 그런 것들을 하는 기능이 프리미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천동 같은 경우에는 19년 9월, 10월, 11월이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매매 시장 강도가 이 기간 동안에도 한 20 정도가 올랐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도 한 20 정도 오른 곳이 있을까? 그걸 동단위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체크가 동단위로 되잖아요. 요런 지역이 있는지를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많이 나오죠. 전국에서 대부분 이제 서울이고 부산의 강서구 지사동, 남천동, 뭐 신기동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20 정도로 난 만족을 못 하겠다. 난 한 40 정도 올라간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서울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남구 용당동 뭐 이런 곳, 이 지수를 보시면 87, 38, 4. 이걸 차트상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끝에서 쭉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요걸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동 단위에서 이렇게 찾아서 달서구, 신당동, 여기 옆에 있는 숫자 4, 5 이런 건 아파트 단지 숫자입니다. 신당동 같은 경우에도 좀 급하게 58에서 29까지 이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동 단위로 검색을 하면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파트 세대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실제로 아파트가 몇 개 없는 그런 구간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시 대전 이야기가 됐는데, 대전에 요즘 이제 계속 핫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유성구가 이제 제일 강해요. 유성구를 들어가서 유성구 안에
그동안에도 이제 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 구간들이 있죠. 진짜 시장 강도가 저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행복할 수도 있고 그냥 넣는 거죠. 계약금 네네네. 가격금 그냥 넣는 거죠. 네. 바로. 어운동 같은 경우가 혼자 이렇게 막 끝까지 이렇게 가 있어요. 어운동의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최근에 이제 조금 이게 시장 강도가 약간 약해지긴 했는데 거의 뭐 이 정도면. 근데 어운동에 아파트가 한 개 단지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아파트 한 개 단지 있는 거는 제외를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 한 개 단지 있는 게 3,000세대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외를 안 하고 살려두고 있는데 어운동의 한빛 아파트라고 여기 이제 앞에 개발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6월달에 거래된 가격을 뭐 실거래 가격 차트를 한번 보시죠. 요 밑에 보면 실거래 차트가 있으니까 전세 관련된 것들을 이제 다 끄겠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이 올해 3월 2억 6천 정도였어요. 지금 3억 7천. 6개월 사이에. 너무 가파른데요? 그렇죠. 보면 여기 밑에 이제 요걸로 보시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2억 7천, 2억 6천 뭐 이렇게 하다가 3억 9천, 3억 7천, 3억 4천. 2층이 3억 4층이니까 1억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6월 달에 처음 3억짜리가 거래가 됐네요. 6월 달에 처음 3억을 돌파를 하고 지금은 뭐 저층도 3억. 저층도 예, 3억 4천, 뭐 3억 5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좀 빠르게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에 있는 기능들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거기 있는 기능들 중에 하나고 이런 기능들을 찾은 다음에 이 지역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무슨 동하고 부산에 있는 무슨 동하고를 비교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많이 올라서 지금 꺼지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네. 동일한 수치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지금 현재 시장 강도가 40인데 어디는 떨어지고 있는 40이고 어디는 올라가고 있는 40이면 올라가고 있는 40이 나으니까 그런 지역들을 이제 추가를 해서 비교해 보는 거죠. 이걸 해서 지역 비교 분석을 하면 각각 지역에 대해서 차트들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둘 다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중이네. 강동구 암사동이 더 많이 올라간 거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크로스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내가 농당에 뭔가를 사는 것보다는 암사동에 있는 뭔가를 사는 게 더 낫겠다. 비교가 되겠죠. 되게 편하겠네요, 투자자분들. 그런 면이 있죠. 이거는 이제 앞에 저희가 만들 때는 그런 고려가 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금 아직 이제 화면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동작이 안 되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디자인만 한번 보시면 진짜 예뻐요. 역시 예뻐요. 네, 역시 예쁩니다, 디자인. 예를 들자면 이제 요게 지금 기간 설정을 1년으로 해놨는데 1개월로 이제 바꿔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요거는 이제 가격이 오른 지역이 어디냐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울산이 지금 빨간색인 거죠. 울산 빨간색이네요. 가격 증감률, 시장 강도, 거래량, 진지수 이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게 가격 증감일 거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빨간색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울산에 이건 매매고 전세죠. 매매 전세 둘 다 빨간색으로 나왔고요. 그럼 이제 울산을 클릭을 하면 울산 안에 있는 구들 중에서 되겠죠. 그러면 전부 다 빨갛네요. 관심 있어 하는 남구에 있는 동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동에 있는 아파트가 어떻구나. 이걸 이제 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볼 수도 있겠죠. 시장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사이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옥동 같은 경우가 이 범위 안에서 지금 가장 최고인 지역인 거고요. 북구가 드디어 동구는 여전히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아직도 직장을 그만두게 되시는 분들이 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그 지역들을 이제 좀 빠르게 찾아가는 거죠. 빠르게 찾고 아파트도 찾고 그걸 또 이제 비교를 해보고 그 이외에 있는 기능들이라고 하면 이제 시세 대비해서 금매가 뭐 어떤 아파트들이 있다. 시세 대비해서 많이 오른 아파트가 어디에 있다. 시세보다 낮은 경매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저 금매나 낮은의 그 기준은 어떻게 잡으세요? 저희 시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물 평균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기준은 저희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현저하게 싸게 이렇게 몇 % 이하로 싼 물건이 온라인에 있으면 그걸 추출을 해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 매물이 부족한 것들을 이제 그런 지역들을 평균적으로 해당 지역의 매물이 몇 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 지역의 매물이 좀 부족해지더라. 이건 특히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 영향을 주겠죠.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현재는 이제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밖에서 소개하기엔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조금 순간 이제 갈등을 좀 했습니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 그럼 언제 런칭하래요? 올해 12월까지 이제 개발 기한으로 잡고 있고 내년에 이제 한 2, 3개월 정도 테스트 기간을 알파 버전이 12월에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내년 상반기 3월 일단 목표는 3월인데 개발자를 두드려 패야죠. 이제 사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도 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뭐 몇 월 며칠까지 출시를 하겠습니다. 목표는 이제 3월이에요. 유료지 않습니까? 프리미엄은 유료로 제공이 될 겁니다. 네. 뭐 비용도 책정이 돼 네, 있습니까? 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짜지 않습니다. 그게 이전부터 이렇게 유료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좀 있어요. 많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 정도까지를 이제 다 제공을 하고 경매 정보들도 제공하고 뭐 좀 잡다한 기능들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많이 쓰는 거가 좋은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있고 인원 제한도 들어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결제를 하고 나서 케어가 됩니다. 게시판에서 내가 어떤 지역에 뭐 어떤 거가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 토렌트처럼 차단당할 수도 있겠다. 아, 사이트가요? 정부에 의해서. 아, 아니, 적폐 사이트인데? 이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신문기사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튜버라든지 블로그에 이제 글을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뭐 이런 맞습니다. 그런 거가 있었는데 저희 사이트는 이전부터 이제 지켜보고 계셨어요. 국세청에서도 전화를 받아보고 예, 여기저기서 전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토부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이슈가 터지면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도 와서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정보들을 사실 이제 제가 이거를 국토부에 계시는 분한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사실은 이런 내용이 국토부에 있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먼저 보고 정책이나 어떤 대응을 그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안 돼 있어서 아쉽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있는데 저는 투자자들이 뭐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도 분명히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뭔가 방법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투자를 했던 분이 아니고 내가 뭔가 이렇게 흙수저인데 공부해서 이걸 한번 벗어나 보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도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국토부라든지 이렇게 LH라든지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도 시장 분석을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것들 미리 이제 좀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부산 같은 경우가 이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동래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영구나 이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LCT 지금 피 어마어마하게 붙었어요. 돈 있는 분들이 선호하는 입지는 이미 뭐 피 많이 붙어 있고 삼익비치도 준공이 떨어지면 부산에서 이제 넘버원이 될 거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곳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규제를 풀어주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를 과연 모르고 했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면 모르고 해서 문제인 거고 알고 했다면 알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최소한 알고 한 쪽이 더 낫다고 봐요. 알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있었을 거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들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 있었을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알고 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낮죠.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죠. 저게 점점 더 고도화가 돼갈 겁니다. 저기에 이제 뭐 그런 단순하게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기획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사실 이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도 있거든요. 해당 지역에 소득이 어떻게 되는데 어떤 상품을 선호를 하고 소비하는 패턴은 어떻게 되고 아파트 단위로 그 해당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서비스는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할 건데 사실 아파트 가격을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를 막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런 사이트들이 많아지면서 약간 투자자들의 이 움직이는 속도? 네. 이것도 되게 빨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소득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지식 간의 격차도 굉장히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엘리트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분이라면 조금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봐도 어이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격차가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선두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가져가는 거죠. 예전 같으면 재개발 예를 들자면 재개발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이 떨어지고 이렇게 할 때 각 단계별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단계 걸 미리 땡겨오는 거예요. 금리가 낮고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니까 다음 단계에 있는 미래 수익을
분들을 자꾸 땡겨와요. 재개발을 예로 들어서 이제 한 건데 사실은 재개발뿐만이 아니고 아파트 투자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울산, 거제, 뭐 창원, 부산 한번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을 할 거다. 미리 들어가지. 그리고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턴을 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 시장이 점점 더 이렇게 빠르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아지니 이게 제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정말 속도감 있게 변했어요. 여기는 한 내년쯤이면 바닥 찍고 올라가겠네 라고 하는 거가 땡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이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네. 시중에 돈이 정말 무서운 수준이거든요. 결국은 부동산이 흡수를 해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투자를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살겠어 하는 분은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는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로 뭐 그냥 생활하지 라는 분이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진 돈을 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50대 60대 되는 분들이 내가 이제 주식을 공부해서 외화를 공부해서 외환 투자를 한번 이런 거는 안 하시거든요. 자꾸 그런 돈들이 부동산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정보 격차, 지식 격차는 전 세계적인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무섭긴 하죠. 좀 무서워요.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뭐 이 생각. 어쨌든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주목구구식으로 그렇죠. 네. 이거 좋대 하면 막 사고 이런 거는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그렇죠. 일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거 사는 거를 시장의 어떤 속도를 빨리 하는 면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상한 타이밍에 이상한 아파트를 안 사는 분이 한 분만 나오셔도 그렇죠. 예, 저희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도 뭐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기도 했지만 실거주자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해요. 네,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실거주자분이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 정도만 공부해서 이해를 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살다가 난 절대 집을 안 사겠어 이런 분은 없거든요. 세상에 이런 서비스가 있고 이런 걸로 집을 살 때 도움을 받는구나. 그게 결국은 지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버티고 살아남고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네. 올라오셔가지고 지인 이야기를 또 업데이트된 것까지 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른 얘기하러 카메라 끄고 네네. 또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